안녕하세요. 점성과 연주의 별자리 운세 12월 21일부터 12월 27일까지 천칭, 정갈, 사수, 염소, 물병, 물고기 자리 운세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간 별자리 운세를 할 때에는요, 기준이 상승 별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별자리는 보통 태양 별자리를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제 보니까 주간 운세 같은 경우에는 상승 별자리로 하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아서 상승 별자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그 유튜브에서 12별자리 찾기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가 예전에 찍은 상승 별자리를 찾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찾아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태양 별자리를 기준으로 보셔도 되기는 하지만 정확도가 약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하늘의 모습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좀 봐야 될 부분이 태양이 염소 자리로 이제 진입하면서 달하고 이제 상연이라는 것을 이루는 시기입니다. 보시면 여기 태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달이 있는데 오른쪽으로 90도 각도에 근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주초에 90도 각도를 이루거든요. 그러면 이 반달이 딱 뜹니다. 오른쪽이 밝은 반달. 그거를 이제 상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이 달의 모양이 주간 운세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달이 상연을 이루고 보름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물고기 자리 13도에서 황소 자리 25도로 이런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성이나 토성이 물병 자리 0도에서 같이 만나 있고요. 1도로 같이 움직이게 되고요. 이 기간 동안에 점성학적 용어로는 이걸 컨정션이라고 하는데 합이라고 보통 봅니다. 합, 같은 자리에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명왕성이 화성과 90도의 각도를 이루게 되는데요. 이 화성이라는 거는 전쟁과 투쟁 이런 개념이고요. 명왕성은 죽음이나 다시 태어남 이런 의미를 가진 행성입니다. 굉장히 강렬한 두 행성이 지금 90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지금 사태라는 것이 전쟁 상황과도 비슷하다는 말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전시 상태처럼 모든 에너지와 그 자원을 집중해서 각 나라 국가들이 이 코로나라는 그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죠. 투쟁을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이번 주에 굉장히 격렬하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목성이나 토성이 물병 자리로 이제 넘어갔다는 거는 사회적이거나 어떤 사회적인 대응이나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새롭게 바뀌어가는 듯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이번 주부터 모더나도 긴급 승인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아마 선진국의 각국에서는 그 바이러스에 대한 그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또 시작될 거고 또 그게 더욱더 확산되는 양상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점성학적으로는 목성, 토성이 물병 자리에 있다. 왜냐면 물병 자리라는 과학을 또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여태까지는 전통적인 수단이나 어떤 정부의 정책으로 이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맞서 싸워왔다고 한다면은 이제 과학의 힘으로 이거를 이제 대치하기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3번이나 4번 같은 경우는 좀 거시적인 관점이죠. 원래 이 화성이나 목성, 토성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기운을 좀 담고 있습니다. 화성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기운이 같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이 세 행성은 사회적인 기운이 좀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우리는 사회 속에 살아가니까 사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겠죠. 그래서 이제 개인 운을 볼 때에도 이런 행성의 기운은 되게 중요합니다. 또한 이 태양 같은 경우나 달 같은 경우는 뭐 세계적인 그런 흐름에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개인한테 훨씬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그런 기운이다, 행성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 12월 21일부터 27일의 하늘의 모습은 이렇게 진행될 거고요. 천칭 자리 12월 21일부터 12월 27일까지 운세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태양이 네 번째 집에서 주초에 달과 상연을 이룹니다. 이는 네 번째 집 같은 경우는 내면이나 마음을 나타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실을 닦는 시기입니다. 즉 외부적인 활동이나 어떤 새로운 걸 벌리기보다는 과거에 해왔던 것들 또는 내 내면의 어떤 정신 상태 같은 것들을 다지기에 좋은 시기고요. 집이나 가족 안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좀 좋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들 많이 하시는데 외부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시기보다 나의 공간, 내가 편안한 공간에서 활동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는 시기라서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일이 더 잘 풀릴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달이 6번째 집에서 8번째 집으로 이동하는 시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좀 골치 아픈 문제를 처리하기 괜찮다라는 겁니다. 좀 과거부터 나를 속삭였던 문제거나 짜잘짜잘해서 좀 신경을 좀 덜 써왔었는데 이 기회에 좀 처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들을 좀 처리하기가 괜찮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내 문제를 처리하기보다는 좀 주변 사람의 문제를 함께 같이 고민하고 나누기 좋은 시기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목성이나 토성이 5번째 집으로 진입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이 5번째 집은 투자나 취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기쁨이 있을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에 관련된 이슈가 장기적으로 나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거나 자녀의 상황이 크게 변화해서 그쪽 영역이 좀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는 나와 맞지 않는 취미생활이나 어떤 투자 패턴들, 포트폴리오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거나 재조정하기에 어떤 좋은 시기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화성 7번째 집에서 명왕성과 90도의 각도를 이루는 시기인데요. 이는 좀 경쟁 같은 경우에 좀 안 좋을 수 있다라고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주변 사람과 부딪히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주변 사람과 뭘 함께 하기보다는 혼자의 힘으로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같이 하게 되면 좋을 때도 있지만 이제 나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말싸움이나 어떤 트러블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너무 격렬해지거나 관계를 깨부술 정도로 세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많이 필요한 시기다라고도 보고요. 그리고 연애에 있어서 같은 경우에도 좀 주도권을 내가 쥐기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인이나 파트너의 기분이나 어떤 상황에 내가 최대한 잘 맞추는 게 중요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에 이제 정갈자리 12월 21일부터 27일까지 별자리 운세 한번 살펴보면요. 태양이 3번째 집에서 주초에 달과 상연을 이루는데요.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가거나 또는 다양한 방향의 독서가 괜찮은 시기입니다. 좀 머리를 좀 리프레시하고 좀 몸을 리프레시하기에 괜찮은 시기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웃이나 형제와 활발히 교류를 갖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주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가볍게 드라이브를 가거나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달이 5번째 집에서 7번째 집으로 이동하는데 좀 많이 바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고요. 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어울릴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목성이나 토성은 4번째 집으로 이제 진입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이는 이제 내적으로 좀 안정과 평화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거주라던가 어떤 전반적인 상황, 기반 이런 것들이 좀 큰 변화라던가 좀 정리되는 양상으로 갈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화성이 6번째 집에서 명왕성과 90도의 각도를 이루는데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좀 짜잘한 실수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기계 같은 거를 다룰 때에요. 좀 설명서대로 신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좀 날카로운 기계 같은 거, 뭐 공구라던가 칼이나 뭐 이런 걸 다룰 때에 좀 집중을 잘 하셔야지 안 그러면 좀 다칠 수도 있는 그런 기운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그런 사건, 사고, 특히 기계와 관련되거나 전기와 관련된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시기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다음에 이제 사수자리 한번 살펴볼게요. 사수자리 태양이 이제 2번째 집에서 주초에 달과 상연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 2번째 집 같은 경우는 되게 안정된 바운더리가 있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편안하고 안정된 시기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일들이 좀 순조롭고 편안하게 풀려갈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달이 4번째 집에서 6번째 집으로 이동하는데 이 또한 편안하고 안전하게 즐겁게 좀 생활하기 괜찮다. 잔잔바리로 좀 사소한 즐거움? 편안함? 이런 것들이 있는 한 주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사수자리 같은 경우에. 목성이나 토성은 3번째 집으로 이제 진입하기 시작하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공부를 위한 뭔가 학원이나 과정,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등록하는 것이 괜찮죠. 좀 장기적으로 등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는 이동 수단의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를 좀 변화를 준다던가 자동차 수리 같은 걸 한다던가 또는 내가 이제 주로 다니는 어떤 출퇴근 길 같은 게 있다라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던가 하는 것들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화성 같은 경우에 이제 다섯 번째 집에서 명왕성과 90도의 각도를 이루게 되는데요. 무리하고 과감한 투자는 좀 큰 손실을 불러올 수 있으니까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있고요. 좀 변화를 주는 건 좋은데 너무 큰 변화 또는 예를 들어 취미생활 같은 것들 즐겨도 참 좋은 시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격렬하게 즐긴다거나 그러면 좀 다른 생활에 지장이 올 수 있겠죠. 만약에 유흥을 즐기는데 너무 격렬하게 즐기면 다른 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염소자리 분들의 12월 21일부터 27일까지의 운세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태양이 이제 첫 번째 집에서 주초에 달과 상연을 이루는데요. 이 첫 번째 집에 이제 태양이 들어갈 때는요, 나의 기운이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삶을 적극적이고 도전적으로 사는 게 좀 좋고요.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도 좋다라고도 보고요. 새로운 일을 벌리기도 나쁘지 않은 시기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달이 세 번째 집에서 다섯 번째 집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좀 다양한 방향으로 간을 보면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라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도전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너무 미리 하나의 방식으로만 생각을 굳히거나 또는 올인해서 초반부터 너무 오버하거나 이러는 건 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양하게 좀 알아보시고 또 돈이나 금전적인 걸 쓸 때도 조금씩 테스트하듯이 진행해 보는 것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더 길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세 번째로 목성이나 토성이 두 번째 집으로 진입하는 시기인데요. 자신이 가진 자원을 활용해서 도전하고 투자한다면 좀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좀 외부의 자원을 활용하거나 무리해서 외부의 돈을 끌어오거나 이러지는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제 금전이나 재물의 흐름이 안정되고 좀 순조롭게 흐르는 그런 걸 또 볼 수 있고요. 화성이 네 번째 집에서 명왕성과 90도의 각도를 이루는데 사적으로 또는 가정이나 집에서 골치 아픈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민하게 반응을 보이면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상황들이. 그래서 조금은 무던하게 좀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병자리 분들 12월 21일부터 27일까지 운세 한번 살펴보게 되면 태양이 12번째 집에서 주 초에 달과 상연을 이룹니다. 이는 때로 우리가 도전이나 어떤 새롭게 시작하는 거, 확장하는 거 이런 거에만 너무 열을 내면서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멈출 때도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좀 내면을 바라보고 또는 과거를 바라보고 지금까지 잘 해왔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휴식을 좀 취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좀 그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달이 두 번째 집에서 네 번째 집으로 이동하는 시기인데요. 좀 차분하게 마음을 다스리면서 다음 스테이지를 준비하는 시기로 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무리하게 활동하거나 외부적인 것을 탐닉하기보다는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내에서 즐거움을 좀 누리거나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목성이나 토성은 첫 번째 집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 나의 한계나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재점검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상황을 보거나 풀어가려고 하면 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당장 내가 변해야 되고 당장 뭔가 큰 결실을 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장기적인 방향을 좀 설계를 해나가는 게 좀 좋고 나 자신한테 좀 집중해서 나를 제대로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 사람이 다 행복한데 나는 안 행복해요. 그럼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일들은 다 잘 풀리고 내가 성과를 다 내고 있는데 내 건강은 나빠져요. 그럼 내가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 자체한테 좀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도 보여지고요. 화성이 세 번째 집에서 명왕성과 90도의 각도를 이루는데 갑작스러운 변화라던가 갑작스러운 여행 같은 것들은 좀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물고기 자리 분들의 12월 21일부터 27일까지의 운세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태양이 11번째 집에서 주 초에 달과 상연을 이루게 됩니다. 친구나 동료를 나타내는 그 영역이 이제 11번째 집이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의 이슈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시기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좀 색다른 거에 도전해보는 그런 걸 나타내기도 합니다. 11번째 집은. 달이 첫 번째 집에서 세 번째 집으로 이동하는데 열린 마음으로 대외적인 활동을 좀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좀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면 좋다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성이나 토성은 12번째 집으로 진입해 들어가게 되는데, 적극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삶을 사는 건 좋은데, 내가 주도하거나 리드하기보다는요, 좀 주변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게 좀 좋고, 너무 힘을 빡 줘서 당장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어떤 결과를 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느낌으로 좀 힘을 빼면 뺄수록 오히려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시기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화성이 두 번째 집에서 명왕성과 90도의 각도를 이루게 되는데요. 이 시기는 충동적인 지출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천칭자리부터 물고기자리 12월 21일부터 27일까지 운세 살펴봤는데요. 코로나가 정말 마지막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모두 조심하시고, 조금은 쉽지 않지만 정말 오랫동안 우리가 참고 견뎌왔잖아요. 진짜 막바지예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걸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태까지 잘했는데. 조금만 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그리고 안전하게, 그러면서도 즐겁게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성가 연주였습니다.